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곤 TV입니다. 시사논평 이심전심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언제까지 감쌀까요? 이 정부의 조국 감싸기, 조국 비호하기 정말 한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집권 더불어민주당까지도 조국 사태 때문에 사실 엄청스럽게 입장이 난처하겠죠. 그 점은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요, 부끄러워할 일이긴 하되 억울해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확실한 증거도 없이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언론으로서도 그간의 보도 행태나 관행으로 미루어서 쉽게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상대는 아닙니다.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죠. 이 정도가 됐으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마음을 비웠어야죠. 이건 정치적 고려가 끼어들 여지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이 심하게 법을 어겼느냐 안 어겼느냐, 이걸 가리기 위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요, 대통령이 관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대통령은 할 수 있는 일이 엄청 많습니다. 오죽하면 무소불위 이런 말까지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또 해서는 안 될 일도 있는 거죠. 조국 씨가요,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죠. 그래서 조사를 받았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런 생각 전혀 없습니다. 왜? 윤석열 총장이 무슨 바보입니까? 대통령이 지금까지도 각별히 총애하는 사람을 수사하면서 확실한 증거 없이 수사를 하겠습니까? 오늘은요, 조 전 장관과 또 그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 조 전 장관이나 정부, 현 정부입니다. 정직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고요, 정의롭지도 않은 것을 스스로 입증해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조 전 장관이 이제 장관 재임 중에 그때 검찰 개혁을 밀어붙였죠. 그 검찰 개혁의 요체는 뭐냐? 검찰 권한의 대폭적인 축소였습니다. 그 명분은 인권 보호 이것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게 오비일학인지 어떤지는 모르지만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검찰에 소환됐을 때 비공개로 소환됐어요. 이건 관례와 다르죠. 과거에는 고위공직자나 유력자들, 이런 사람들은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것이 당연한 그런 관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 교수부터는 비밀리에 소환돼 가서 조사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 이게 무리가 빚어지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앞으로는 공개 소환은 없다, 검찰의 포토라인도 없앤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첫 수혜자가 누구였냐? 누가 그 첫 수혜자가 됐냐? 조 장관 자신이 됐어요. 조 장관 14일에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비공개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검찰 개혁을 앞장서서 진두지휘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결과론이지만은 그렇다면 어떻게 정직하다 할 수 있고 정의롭다 할 수 있겠습니까? 고위공직자의 경우는 물론 당사자의 인권 중요합니다. 보호돼야죠. 그러나 또 마찬가지로 국민의 알 권리도 존중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위공직자에게는 특별한 권한이 부여되죠. 특별한 지위도 부여되고, 그렇다면 당연히 국민에 대해서도 특별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조국 전 장관 스스로가 나는 포토라인에 서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야죠. 또 문 대통령도 개인적으로라도 조 전 장관에게 이야기를 해서 당당하게 임해라,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살짝 비밀리에 비공개로 가서 조사받았다는 겁니까? 또 하나는 더불어민주당 측의 태도입니다. 조 씨가 소환돼 간 날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식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 전 장관 일가와 가족에 대한 그간의 검찰 수사는 전례 없이 과도하고 무리한 방식이었다는 국민적 비판이 엄존하고 있다. 어떤 국민을 말하는 걸까요? 국민적 이러면 모든 국민을 말하는 건데 그거 아니죠. 이거 자신들을 지지하는 국민인지는 모르지만요, 그 국민을 아무데나 끌어들이면 안 되죠. 또 검찰은 그 이유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오직 사실과 증거에 입각해 수사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데, 아니 검찰이 그러면 이 증거에 입각해서 사실을 대상으로 이렇게 수사를 하는 거지, 사실도 아닌 걸 가지고 아닌 줄 뻔히 알면서 증거도 없이 그렇게 수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참 가당치도 않은 일이죠. 왜 정당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이렇게 압박을 가고 있습니까? 특히 특정인에 대해서. 정말 조 씨가 억울하다고 그렇게 생각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조 씨에 대한 문 대통령의 총애가 여전하다. 그래서 립 서비스로 그런 겁니까? 그것도 아니면 내년 총선 때까지는 조국 전 장관이 억울한 희생양일 필요가 있다. 결백한데도 이렇게 모함을 쓰고 이렇게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억울하게. 그런 이미지를 적어도 내년 총선 때까지는 가지고 가야 된다. 이런 판단 때문입니까? 이 사람들 말이죠. 정말 양심이 있는 사람들인지 없는 사람들인지. 황당하고요. 좀 화가 나기도 합니다. 현직 대통령을요. 지배한 그 촛불 집회, 그 다음에 온갖 의혹, 이걸로서 밀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 되기 무섭게 어떻게 했습니까? 검찰, 특검까지 달려들어서 아주 가혹하게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뭐 인격이고 뭐고 나만 아는 게 없었죠. 그러면 이제 수사가 끝났으면 괜찮아졌습니까? 아니죠. 사법부는 더 했습니다. 일주일에 나흘씩 재판을 한 겁니다. 정말 전례가 없는 일이었죠. 건장한 젊은 남자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60대의 후반인 여성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 그걸 강요받은 겁니다. 그때 집권자가 누구였습니까? 그때 집권당이 어느 당이었습니까? 한 번이라도 그 사람의 그 전직 대통령 인권에 대해서 말해준 적이 있습니까? 그랬던 사람들이 전직 장관에 대해서는 이렇게 비호하고 났습니다. 뭐 재임 기간도 35일이에요. 이 사람의 인권이 이렇게 소중하고 전직 대통령은 아무렇게나 다뤄도 된다는 겁니까? 양심이 있으면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예. 조국 씨는요, 아니나 다를까 진술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예, 아침 9시 35분부터 오후 5시 반까지 조사를 받았다는데요. 예, 조 씨 측에서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조 씨 측에서 하는 말이랍니다. 구차하게 설명할 필요를 못 느껴서 이야기 안 했다는 거죠. 그럴 정도로 자신이 떳떳하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어야죠. 그래서 그렇다면 검찰에서는 아무리 해봐야 승산이 없으니까 재판에 가서 한번 승부를 겨뤄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재판관들은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조국을 그렇게 홀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자신감이 있다는 겁니까? 조 전 장관 남에 대해서는 정말 가혹한 사람이었죠. 자신의 SNS에다가 수많은 글을 올려가지고 자신이 비판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신이 비난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그야말로 짓밟았습니다. 이기기까지 했죠. 그랬던 사람이 막상 자기 일을 당하니까 이렇게 비겁해지는 겁니다. 여전히 자신의 등 뒤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총애가 있다. 이걸 믿어서 그러는 건지 참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그리고 집권당, 조국 한 사람과 이 정권 전체의 뭐 도덕성, 정직성, 정당성 이런 걸 맞바꾸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건 손해다. 이 점을 제가 일깨워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이제 임기 절반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어느 대통령이든 임기는 끝나게 돼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아무리 지금은 힘이 있다 하더라도 그때가 되면요. 그 힘이 썰물을 빠지듯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다시는 되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 임기 후를 생각해야죠. 문 대통령뿐 아니고 문 대통령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 문 대통령을 정말 지지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문 대통령 편에 서 있는 참모들, 정부 강요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유력자들 모두 임기 후를 왜 생각지 않는지 참 답답할 지경입니다. 산이 높을수록요, 그 하산길이 험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과거 다른 어느 정부보다도 더 강력한 권력을 행사했던 게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권력의 산이 훨씬 더 높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만큼 앞으로 하산하는 길도 어려울 겁니다. 이 점 정말 유념하십시오. 조국 한 사람 구하고 말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